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노서 TV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그 6월 17일, 그러니까 오늘자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에 대해서 예상 영상 올려드렸는데요. 올려드리기가 무섭게 발표가 돼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영상을 찍어봅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가 확대가 됐습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딱 그어놨는데 오늘자로 이렇게 이제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많네요. 우려했던 지역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라고 봐집니다. 먼저 경기권을 보면은요, 투기 과열 지구로는 수원, 그 다음에 성남, 수정, 그 다음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이가 오늘 6월 19일이죠. 6월 19일부로 해가지고 투기 과열 지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표에 보시는 바처럼 고양, 남양주, 군포, 안성,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평택, 그 다음에 광주, 경기도 광주를 말하는 거죠. 양주, 의정부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 많았었던 그 인천은 연수구, 그러니까 송도 쪽을 말하는 거죠. 연수구와 남동, 그 다음에 서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네요. 결국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고요. 대전도 이번에 피해 가느냐 마느냐 말이 많았었죠. 말이 많았는데 결국은 투기 과열지구에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묶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를 포함해서 대덕구까지 포함이 되었네요.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충북 쪽으로 보면 청주가 역시나 뜨거웠던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었네요. 네. 그 다음에 우측표를 한번 볼까요?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이번 대책전에 뭐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주요 지정 효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뭐냐면 결국은 가계대출과 그 다음에 뭐 세제라든지 전매 제한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더 두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계대출의 경우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자체가 안 됩니다. LTV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마련해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데 2주택 이상자는 하지 말아라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를 원천적으로 해버리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주택 세대는, 그러니까 한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세대를 말하는 거죠.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기존 2주택 내 처분 및 전입 조건, 그 다음에 무주택 자녀 분가, 부모 별거 봉양 등은 예외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 그러니까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9억 초과되는 주택을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TV와 DTI는 뭐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LTV가 되고요. DTI는 50%.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LTV는 9억 이하가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0%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DTI는 40%까지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전매 제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왔던 이야기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는 의무화,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지정 현황도입니다. 이것은 20년 6월 19일 기준이 되겠고요. 어제 그 예상했던 뭐 것들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투기 과열지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였던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이런 쪽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파주, 연천, 김포, 포천 뭐 이런 데 있죠. 그 접경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경기, 인천 지역이 전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다음에 뜨거웠던 대전, 청주도 마찬가지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지금 된 거고요. 네. 뭐 세부적인 것은 앞에 있는 그 표를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점차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규제가 나오면 또 다시 이렇게 좀 뜨거워지면 이쪽을 또 규제를 하고, 또 뜨거워지면 이쪽도 규제를 하고, 계속 이번 정부 때는 그것이 반복될 것 같은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네요. 네. 다음은 이제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뭐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무주택자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규제지역 내에 묶여있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런 데들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을 강화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얼마가 됐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주택을 무주택자가 소유하게 되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는 우리가 시가 9억 원 내에 그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 대출 받는 경우에만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했었거든요. 또 조정지역 같은 경우는 2년 내 전입 의무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규제가 발표되면서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그러니까 전 규제지역이라는 것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이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구입할게요 라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이면서 투기하지 말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주택자의 경우에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라.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택만, 맥스 1주택만 규제지역에서는 갖고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법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법인거래 조사 강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법인으로 뭐 각종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법인을 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규제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는 법인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또 모든 법인거래의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끝으로 이건 하나 보고 가야죠. 그 다음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 이행인데요. 12월 16일 대책을 통해서 투기 목적 대출을 차단하고 주택 보유 양도 차익 세부담 강화, 편법 과세 회피와 불법 주택 거래 근절을 추진해 왔었죠. 그래서 강화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부동산에 돈이 과하게 몰리는 그 현상 자체를 좀 막아보고,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현상들을 좀 분산시켜 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 집값의 하락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안정되게 집값이 상승되는 것을 원하지, 어떤 투기 수요라든지 뭐 투자 수요들로 인해서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하는 것을 막아보고자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서 종부세 세율 등 어떤 법 개정도 미완됐고, 또 추진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미완됐어요. 그래서 각종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에 신속히 개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인 그런 상태인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주택법,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그다음에 소득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을
지금 하반기 중에 개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추가로 더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염두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택법 관련해서는 전매행위 제한 위반 시 청약이 제한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 그러니까 주택거주 의무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게 뭐냐면 미성년자나 의무 위반자 등록을 제한시키겠다라는 그런 게 골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부세 세율을 상향시키겠다. 종부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상향하겠다. 200%에서 300%. 그러니까 조정 지역에서 2주택자면 종부세가 굉장히 이제 세부담이 좀 세지는 거죠. 그다음에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거주 요건을 추가한다. 거주 요건.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의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지. 내가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뭐 전세나 월세 살면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뭐 제한한다든지, 뭐 어떻게 뭐 요율을 떨어뜨린다든지 뭐 그런 어떤 법들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뭐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 그러니까 아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권도 주택수로 보고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면 원래 양도세 40%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서 1년 안에 팔았어요. 그러면 양도세가 40%였는데 그것마저도 마치 분양권처럼 50%로 올려버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 등록 많이 하잖아요. 뭐 임대사업자 등록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임대 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축소하겠다. 뭐 이런 법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이제 발표가 돼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 위주로 뭐 내용은 더 많아요. 6월 17일에 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굉장히 양이 방대한데요. 그 중에서 우리 구독자층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 위주로 한번 선별해서 영상을 올려드려봤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말고도 많아요. 뭐 요즘 뜨거운 주식도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창업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분들이 또 하고 계시는 사업의 어떤 그 확장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꼭 부동산에만 국한되어서 투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여러 방면으로 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겸해서 뭐 주식 어떤 뭐 기업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제가 공부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서 한번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다고 너무 또 이렇게 시장을 멀리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관심의 끈을 가지시면서 여러 방면으로 파이프라인을 늘려보는 것도 이런 기회에 파이프라인을 한번 늘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